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25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 아침이 아니지.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는 좀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그 적게도 좀 좋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기업들, 대기업들, 빅테크들 실적 발표, 그거에 따라서 좀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좀 길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게 좀 계속 있고, 저는 연말까지 막 상승장 느낌보다는 횡보를 해주면 좋고, 뭐 하락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황이 요번 주에 좀 볼 이슈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 금리 인상 요거 있고, 요번 주가 FOMC 금리 인상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LG에너지 솔루션 그 보호예수 해제, 이것도 물량이 많죠.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랑 하나가 뭐 또 있는데, 성일하이텍 27일 상장. 그래서 뭐 성일하이텍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뭐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청약 많이 하셔가지고 좀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면서 뭐 진짜 시장의 거래대금을 좀 다 쓸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좀 그날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뭐 이제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좀 폐배터리 엄청 대장 성격도 갖고 있고, 대기업들 지분도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상장을 하면은 가장 좀 그 폐배터리 이슈에서는 얘가 이제 대장을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 뭐 따상이라는 말이 있죠. 따상 뭐 뜨고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돈을 그날부터 해서 며칠 동안 좀 계속 끌어가는지, 블랙홀처럼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되고, 혹시라도 성일하이텍이 또 미친듯이 잘 간다 그러면은 야금야금 눈치 보던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상증자, 그 무증 이슈가 같이 있는데, 무증 때문에 여태까지 좀 계속 움직이던 애들도 또 성일하이텍 엮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OMC 금리 인상 잘 보셔야 되고, LG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해제, 그리고 성일하이텍 27일 상장 등등 요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제 7월달 말이고, 요거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 기술주들 뭐 이제 좀 중요한 건 애플이랑 뭐 메타, 아마존 뭐 요 정도죠, 사실. 그래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총이 글로벌이다 보니까 애플은 지수를 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삼성전자가 요번 주에 IR이 있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8일 뭐 IR이 있기는 합니다. 뭐 IR이 거기서 뭐 이제 인수합병이라던가 뭐 아니면 아리백 뭐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28일날 얘네가 뭐 뚜렷하게 뭐를 하겠다는 아니고, IR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뭐 로봇 섹터라던가 아니면 아리백 신재생 그쪽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는 거지, IR에서 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요번 주에 이것저것 볼만한 이슈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미국 상원부터 해서 뭐 법 저런 게 의결은 됐고, 이번 주에 뭐 좀 타협안 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타협안 잘 나오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초강대국 선언, 뭐 요거는 근데 이제 매 정권마다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죠. 자,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은 그냥 자이언트 스텝 선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이전부터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좀 예상도 했고, 나오면은 자이언트 스텝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자이언트 스텝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이 일단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건너서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뚜렷한 일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아직 눈에는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 뭐 발의 계획부터 해가지고, 일단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요 전에 바이든은 무언가 액션을 취하긴 할 거예요. 꼭 요 마리아나뿐이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저탄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좀 업적 이런 거를 어필을 하는 게 중간선거에서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매년 그랬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막 어필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음 대선 좀 출마하려는 것 같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지지율, 트럼프가 또 조금 높게 나왔던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뭐 바이든이 44%인가 42%고 트럼프가 뭐 46%. 뭐 그거는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런 식의 뉴스들을 보면서 지지율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지지율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는 뭔가 업적 같은 거 세우는 게 당연히 가장 내세우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 뒤에 혹시라도 뭔가 좀 또 붙는지 그런 거 보면 되고, 코로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은 지금 그냥 무난무난해요. 뭐가 딱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고, 석탄 같은 경우는 좀 호흡을 조금은 뒤에 봐야 되는, 이쪽 섹터는 좀 조정 나온다 싶으면은 슬쩍 좀 모아가고 하면은 또 석탄에 대해서 뭐 유럽 쪽이라던가 특히 겨울 다가오면서 더 부각이 되겠죠. 가을쯤에 좀 가장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에너지 대체, 천연가스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30대 코인 억만장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 인수 추진을 한다. 근데 항상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요거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빗썸 측에서도 FTX 측에서도 우리 뭐 입장 밝히지 않았고, 그다음 빗썸 측도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 그냥 그 공시에 대해서 좀 정석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는 사실 무근이라는 걸 꼭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인수합병 좀 얘기 나오고 각 회사에서 뭐 긍정적인 어필도 없는데 막 꾸역꾸역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게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계약이 진행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본 접근하는 방향은 사실무근을 베이스로 그냥 얘가 그냥 시장에서 좀 저 이슈 이용해서 그냥 반짝한다? 그러면 좀 수익 낼 거 내고 나오고, 이런 식이 가장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언제 사실무근 나올지 모르고 이런 섹터는 사실무근 갑자기 탁 하나 던지면은 혹은 사실무근이 아니더라도 빗썸 측에서 우리 그런 진행 뭐 사항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좀 안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슈 자체가 좀 작진 않더라고요. FTX 그 거래소가 찾아보니까 세계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2위인가 3위인가 뭐 하여튼 엄청 높기 때문에 인수를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뭐 이제 빗썸 회사 계열사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지금 비덴트가 뭐 상징성은 가장 있고, 그 다음에 T사이언티픽, 버키 스튜디오,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이쪽 계열사 애들이 IOK나 뭐 그런 등등등이 좀 기억은 나거든요. 버키 계열사 막 해가지고 일단은 비덴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슈가 뭐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얘네는, 그리고 거기다 만약에 코인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좀 힘을 더 실어줄 수는 있겠죠. 어차피 코인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미국 나스닥 따라서 연동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오르면은 좀 같이 움직이고 밀리면 또 3천 깨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빗썸 뭐 관련주, 그다음에 다음 달에 뭐 UAM 법,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등등 있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요 정도가 좀 깜짝깜짝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은 실적 좀 재무 상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총이 지금 470억이에요. 얘가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회사 재무 너무 안 좋고 하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8월달 UAM 관련 이슈, 법안, 뭐 부동산도 서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리비아는 이제 금요일날 좀 그냥 당일 이슈로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거라 요거는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짝한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 뭐 징글징글하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7월 19일 뭐 기준으로 갔다가 7월 23일 기준으로 65,000명 나오긴 했는데, 이 코로나가 10만 명을 향해서 계속 가는지, 그리고 10만 명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 코로나 이슈는 지금 이슈 측면에서 이거입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면은 그건 둘 다 종목들한테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증가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10만 넘는지, 지금 켄타우로스 변이부터 해가지고 좀 전염성 높고 하니까 10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탁 폭발하면서.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여름 휴가 시즌 슬슬 오기는 하죠. 여름 휴가철 뭐 8월, 9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뭐 이제 파티라던가 뭐 축제 뭐 아니면은 그 뭐 수영장 이런 곳에서 좀 퍼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확진자 날마다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진단키트랑 이제 치료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그리고 관련주들은 항상 엄청 해먹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물려있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먹으면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움직임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죠. 시장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3, 4 파동 이런 거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한국 BNC는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예정이긴 하죠. 아직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한두 달 내로 안트로키놀 그거 승인 결과 나오는지, 그다음 진원생명과학은 8월 중에 임상 종료 예정, 요게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8월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은 일동은 솔직하게 좀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얘가 그냥 지금 분위기로도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버텨주긴 했죠. 근데 여기 저점 또 깨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뭐 또 한번 꿈틀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두 번, 재료 측면에서는 두 번 연기를 했다라는 거, 그 일본 시오노기 관련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기를 했다. 보통 이제 한 번은 캔슬을 당할 수 있죠. 보고서 같은 거 레포트도 제출을 했다가 야, 이런 거 좀 수정 좀 해와 이렇게 찝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이라는 거는 뭔가 좀 뚜렷한 결과가 없다거나 나 우리 이거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측에서는 임상 3상 데이터가 한 9월 달쯤 나오는데, 그거 보고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이제 일동제약은 일본 승인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지, 뭐 아니면 일본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은 나오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미리 신청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냥 막 무턱대고 물리면서 매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풍, 일양, 뭐 현대바이오 등등등 다른 치료제 섹터도 뭐 요것저것 이슈 엮으면서 붙여주는지. 자, 그리고 이슈가 이어지면서 뭐 시장에서 계속 테마는 이어지긴 해요. 그리고 저는 좀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서 좀 효과가 뚜렷하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면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더나는 식약처 신청을 허가 신청한다더니 아직은 제가 내용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며칠 안으로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하겠다. 이게 다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인데 저번 주 중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더나 신청하면은 관련주로는 서린바이오랑 대한과학, 요거 뭐 콜드체인으로 대한과학이 좀 움직이긴 했었죠. 대한과학이랑 서린바이오, 그리고 뭐 확진자 10만 명 넘는지. 그래서 저는 키워드에서는 그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서 좀 부각되는 이슈가 나오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혹시라도 긴급 승인 추진, 뭐 일본보다 먼저 검토를 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뭐 코로나 관련 이슈들은 워낙 좀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보던 섹터들 다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마시스, 수젠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조정이 좀 나왔네. 고점 대비해서 얘네가 뭐 워낙 5일선 타고서 계속 시세를 주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조정이 나오면서도 그 확진자 숫자도 분명히 좀 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확진자 꼭 증가하는지 그런 거 보시면서 진단키트 쪽은 혹시라도 해외 계약 이런 것도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치료제는 뭐 신풍, 일동제약, 그 다음에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인데
상한가 주변까지 내려왔네요. 얘는 뭐 제넨셀이 사실 지금 뚜렷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상한가 주변에서 움직임 어떻게 주나. 일단 상한가를 2번 찍기는 찍었었던 종목이라서 곱게 죽을지. 얘가 엄청 강하긴 하거든요. 저점 만들고서 뭐 깨면 반등하고 뭐 이런 구간인데, 그 다음에 좀 잡다 해가지고 코로나 쪽은 서린바이오는 모더나 이슈 붙는지, 그리고 대한과학도 차트로는 뭐 박스 이런 구간 돌파하고 조금은 힘을 일단 버티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키워드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재택, 뭐 병상, 교육 이런 것들 키워드 좀 돌아가면서 순환을 했는데, 지금 뭐 사실상 거리두기에 대해서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권고 개념으로 넘어가죠. 뭐 얘네가 이제 장기평 좀 거래되고 확 줄어들면서 이 주변에서 뭐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좀 주도주를 하지는 못하는 섹터이긴 합니다. 대금이 예전처럼 막 붙어주고 그러진 않아요. 끽해봐야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그리고 조지아, 현대차, 공장, 뭐 감세 등 2조 4천억. 지금 안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공장 좀 감세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공장에 이슈가 엮일 때는 구형테크, 아진산업, 현대공업 요 정도 애들이 같은 이슈로 좀 엮이긴 해요. 그리고 요 현대공업은 현대차 뭐 실적 이런 걸로 좀 그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워낙 좀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죠. 우량주들부터 해가지고 혹시라도 구형, 아진, 뭐 현대공업, 아진보다는 그냥 현대공업이랑 구형테크 요거 2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요 키워드 좀 붙이나. 금액이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현대 실적 잘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곁다리로 한번 붙여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원숭이 두창 결국에는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번 주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뭐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이 전 영상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은 미코바이오메드, 오상자일, 진매트릭스, 제놀루션, 그다음에 여기 뭐 진단키트, 블루베리 NFT, HK 이노에는 백신이죠.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긴 있었거든요. 키워드를 저렇게 좀 폭 넓은데, 보통 대장을 했던 거는 일단 메타바이오이긴 했죠. 메타하고서 그 다음에 다른 뭐 오상이나 진매트릭스 같은 애들이 진단키트 개발 요런 이슈로 좀 뒤에 돌리고, 최근에는 다시 미코가 좀 스멀스멀 올랐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이슈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랑 합의를 하긴 했어요. 서명을. 항구로 갔다가 수출 그 부분에 대해서 식량 애들이 좀 더 밀리나, 저는 그 이슈로 갔다가 한 5% 10% 한번 탁 밀어주면은 들어가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 밀어주네요. 그래도 저 식량 이슈에 대해서 식량 내일 좀 반응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별 문제 없으면은 결국 이제 또 7월, 8월 되고 하면은 밀 비축량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은 또 식량은 지금 당장 얘네는 본질이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의 문제. 애초에 이상기후, 가뭄, 흉작 이런 것 때문에 이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 수출한다고 해서 세계 식량들이 뭐 좀 충족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상징성으로 좀 반짝하나, 그리고 그거 때문에 밀리면은 식량은 저는 좀 뒤에 눌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15 특사는 뭐 뒤에 그냥 언급이 나오나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별 얘기 안 나오면은 8월 중에는 8.15 다가오면서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는 언급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특히 전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금 정권은 이제 기업들이랑 좀 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반도체 분명히 살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하공영,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얘기 나오면은 인수합병
스펙 시리즈들, 우린 PTS, 그리고서 로보 시리즈들, 그 정도부터 해서 뭐 그 뒤에 좀 더 이어지나, 그 정도를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스펙은 차트가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냥 어마어마해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 뭐 날마다 기본 5% 10%를 깔아주면서 일주일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이 다 한 일주일 안팎으로 뭐 슈팅 주고 뭐 10%든 50, 20, 뭐 20%든 하면서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좀 그 삼성 스펙 시리즈들, 삼성 스펙 45, 삼성 스펙 6호도 있고, 얘도 좀 최근에 한번 좀 반짝하고 또 그런 부분 있긴 한데, 스펙 시리즈랑 우린 PTS는 좀 뚜렷하게 엮인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얘도 옛날에 엮였었죠. 그래서 저런 인수합병, 그리고 혹시라도 로봇은 이제 8월달 잼스 그것도 있다 보니까 휴림, 로보, 에브리보 최근에 또 뭐 슈팅 줄 건 주긴 했지만 이런 거 또 조정 나오면은 8월달 잼스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엮어주는지, 대신에 이제 잼스는 여태까지 좀 그 딜레이 시켰던 이력이 많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 일단 협상 최종 타결을 했는데 웃긴 게 러시아가 수출 재개 합의하고서 5대4 항구 공격을 했다. 요게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건 이슈들이 좀 반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도 같고, 뭐 하더라도 그냥 오전 중에 좀 반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건은 이 뒤에 뭐 우리나라 재건 협의체 뭐 이런 이슈 붙여주는지, 그리고 혹은 월요일날 이거 뭐가 됐든 최종 타결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 아니면 좀 움직임 그냥 반짝하는지, 엄청 강한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신에 시장 특성, 시장이 지금 별 이슈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야, 너 뉴스 붙였네? 움직여.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좀 폭넓게 다 봐야 돼요, 이슈. 아, 이것도 움직일 수 있고 저것도 움직일 수 있고 쟤도 움직일 수 있네. 어렸을 때 뭐 이제 두더지 게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으로 두더지가 지금 시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튀어 올라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 봐두고, 한눈에 봐두고 정리해두고 올라오는 거 팍팍팍 때리면서 점수 쌓고 그래야 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뢰 뭐 혹시라도 뭐 합의를 하긴 했으니까 지뢰 제거 관련해서 유진로봇, 서희건설, 디알텍 이런 애들 좀 반짝하나. 유진로봇, 서희건설, 디알텍 이런 기뢰 제거주들. 근데 얘네는 회사 재무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 좀 지지하면서 이렇게 좀 돌파 뭐 좀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차트이긴 한데, 대금이 좀 잘 붙는 애들도 아니고 회사 재무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그 뒤에 7월에서 8월 뭐 그린 텍소노미부터 해가지고 8월 달에 영국 산업장관, 그 다음에 체코 상원 의장 방문 요게 있죠. 특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오는 거는 조금은 기대감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은 G2파워, 우진, 한신기계, 서정, 기전. 최근에 우진이 밀리진 않아요, 얘가. 이런 거는 저는 좀 장기평 좀 깨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에 애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K2 전차 17조 수출. 그래서 요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주도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량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27일 전후해서 MOU. 폴란드 정부랑 해가지고 정부가 좀 빅딜 마무리 단계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9월달 FA50 18대 1조 원대 뭐 구매 계약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좀 방산 애들이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요. 그래가지고 방산 섹터가 이거는 실적에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K2 전차만 뭐 17조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방산 섹터는 이 뒤에 지속적으로 좀 수급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워낙 세니까. 특히 우량주를 20% 땡겼어요. 그래서 실적 좀 계속 힘 들어오면서 저 정도 금액이 좀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정고점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건 아닌데 체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죠. 폴란드 그 국가의 상황을
러시아가 좀 압박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나토 병력 배치부터 해가지고 그런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폴란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런 무기들을 좀 구매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방산 섹터들, 그리고 요거 플러스 뭐 LIG 넥스원, 뭐 하나, 뭐 계열도 그렇고 방산 애들은 좀 다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방산이 좀 잘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상장 이슈들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붙는지, 뭐 마켓컬리, 소카, 토스, 성일하이텍은 27일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폐배터리 애들이 또 힘을 줄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폐배터리 애들은 좀 그냥 성일하이텍 상장하면 그쪽 매매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27일 전에 그냥 뭐 한번 반짝하나.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최근에 좀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얘가 움직임도 좀 격하죠. 2차 폐배터리이기도 한데 얘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저건 수급 주고. 자, 그리고 사우디 640조에 대해서는 이제 그 7월 말에 현대건설 재공시 예정인데, 거기서 좀 괜찮은 이슈를 붙여줄지, 안 붙이면은 여기는 좀 또 조정 나오다가 나중에 그냥 뜬금없이 키워드 하나씩 붙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아직은 좀 냅두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뚜렷한 이슈를 붙이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거 붙으면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게임은 코인 시세 봐야 되고, 메타버스는 지금 다음 달 뭐 AR 글라스 테스트 이런 거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엄청 뚜렷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삼성이나 애플, 뭐 구글도 저렇게 테스트하면은 나중에 출시를 하겠죠.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메타버스 관련 아이템들을 출시하는지,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애들은 뭐 차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진 않아요. 선익 같은 경우에 뭐 자꾸 윗골을 달면서 좀 묘하기는 한데, 일단은 선익, 넥스트, MP, 그다음에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탯, 신화인터텍이 얘는 이제 구글 이슈죠. 신화인터텍은 분봉상 뭐 이런 거 좀 지지를 해주면 좋을 거는 같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테마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뭐 8월달 삼성에서 아리백 선언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오고 거기서 뭔가 지원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게 이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지금 삼성 아리백 혹은 바이든 저탄소 대해서 기후변화죠. 비상상황, 저런 식으로 갖다 3조 원 시설 투자 말고 좀 더 거대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얘기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뭐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이런 거 입법화 등등 좀 새로운 이벤트가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대표격인 OCI랑 하나솔루션, 태양광 애들, 얘네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죠. 수급이. 그리고서 SDN은 세력주에서 끼는 가장 최근에는 좋게 움직이고 있고, S에너지, 한라솔루션, 우는 대장을 좀 SDN한테 뺏기고, 이제 풍력에서는 CS 베어링, 무중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고 별 움직임 없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새로운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비 전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물량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이제 이번 주다 보니까 27일 전후 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겁먹고 이런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미리 밀리다 보면 27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좀 양매수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이큐어 8월 패치형 침해 치료제 도내 폐질, 이거는 좀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 8월 달에 다누리 우주탐사선 발사 요것도 있어서, 캔코아 얘네들은 이제 방산 쪽에도 좀 같이 엮이긴 합니다. 그래서 캔코아랑 AP 위성, 자,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내일 사실 지금 당장 그냥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이제 방산 쪽이지 않나 싶어요.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수급주 등치가 크다 보니까 좀 꺼림칙하긴 한데, 워낙 힘 좋게 올라왔고 그 힘이 하루 만에 꺼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 이슈는 뒤에 27일 뭐 계약, 요번 달 말 그런 식으로 MOU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개별주들이 많죠. 대성찬투는 한산, 여행 뭐 그런 거고,
인코는 재료가 뭐 자회사가 좀 나스닥 상장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해요. 여기 있네요. 인콘 관계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회사도 상태가 좋진 않거든요. 이슈 자체는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일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뭐 방류하겠다 뭐 결정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수산물 애들 움직이긴 하고, 우리 산업홀딩스 이런 거는 이제 리비안 이슈로 움직였죠. 그래서 좀 퍼져 있습니다, 시장이. 현대로템 이슈 엮여서는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얘네들이 이제 세력재순 좀 치고 나간 것도 있고, 이제 방산,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그 외에 이번 주에 뭐 2차 전지랑 그 개별적인 이슈들, 폐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은 좀 모르겠어요. 재건은 뭐 해놓고서 바로 좀 때리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음 달 좀 준비할 만한 거는 원전 로봇, 그 다음에 식량 이슈는 재건이랑 좀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 그 다음에 코스피 우량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기는 하고, 요거에다가 뭐 이제 빗썸 이거는 사실무근 이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대응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고는 보셔야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마 갭 뜨고서 갭 퍼센테이지에 따라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비상사태 선언했다고 뭐 엄청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애들은 시장에서 일단 눈은 두고 요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냐, 반응해주면 그때 좀 대의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봐두는 섹터이고, 재료들이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주도 테마 이건 무조건 보긴 봐야겠다 라는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주말 중에 이슈 이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